자, 세진 김 경자님, 경력이라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대우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결과물은 신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있냐 없냐가 하등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거 우리 기술이냐 책임이냐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을 채용하고 승진시킬 때 무엇을 보고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야 되느냐, 기술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는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책임 중심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내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결과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제 이 연사 목소리 높여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리더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업무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방법이죠. 네, 앞에서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의 손가락을 대신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쓱 보면서 야, 글자 좀 키워봐. 하이픈이 없네? 야, 마침표 찍어봐. 더 넓혀봐. 명조체로 바꿔봐. 아니, 고딕체가 나온 것 같은데? 요러고 있으면 이제 죽음이죠. 그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이죠. 당신의 조직 문화는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위험 신호예요. 당신의 조직 문화가 정말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측면의 위험 신호가 뭐냐? 가장 높은 게 높은 퇴사율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을 위한 경쟁도 있고 침묵도 있고 팀 결속력 약화도 있지만 높은 퇴사율이 가장 위험하고 바로 아래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리더들이 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위임이 잘 안 돼. 실무자들의 공간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원인으로 보자면 회사가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하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위험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좀 위임도 하시고요, 좀 맡기고 공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회사가 그 일 제대로 안 되면 그냥 회사가 그냥 흔들려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마이크로 못하죠. 회사가 급하면 잘 안 됩니다. 자, 세진 김 경자님, 경력이라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대우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결과물은 신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있냐 없냐가 하등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들 경력을 보지 마시고 지식을 보셔야 됩니다. 경력이란 경민 역사입니다. 경력 아니에요. 지식을 봐야 됩니다. 지식이 높을 가능성이 있을 뿐 채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고 채용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해드렸어요. 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고 싶어서 하는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을 시켜봤더니 개차반이니까, 시켜봤더니 이게 안 되니까 비켜봐봐, 내가 해줄게. 한 번 알려줬죠. 다음에 해서 하면 괜찮아. 2번 알려주는 거 괜찮아요. 3번까지도 괜찮아. 근데 4번 알려줘도 전혀 이야기를 안 들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비켜, 내가 할게. 너는 그것만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1번. 팀원들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어려운 업무를 해낼 능력이 없어. 이게 이제 역량 불신형, 역량 의심형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끝도 없는 개미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해서 내가 직접 처리를 했어요. 그 지식과 노하우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나에게 들어가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있는 직원, 그거 바라보고 있는 내 부하 직원들, 그 역량 지금 익혔어요? 못 익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리더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은 올라가요. 다양한 패턴에 의해서 실습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구성원들은 밑에서 자기는 실습이 안 돼, 시킨 일만 하니까 역량이 안 올라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이 편차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량 안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2번째, 내가 안 보면 딴짓 하던데 자주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 몰입 의심형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 몰입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어떤 덩어리와 나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의 격차 속에서 내가 뭔가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해볼 때 몰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보고 있어. 안 되죠. 몰입 안 되죠. 마지막으로 팀원들은 품질이나 진도에 관심이 없어. 내가 주도적으로 해내는 수밖에 없지. 이게 성과 압박형입니다. 이거 안 하면
뭐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역량 의심형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요. 팀원의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리더의 도움 없이는 일의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리더가 마이크로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역량을 못 믿는 거예요. 실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량을 못 믿는 거는 실제로 역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면 격차만 늘어난다 이 이야기예요. 몰입 의심형도 있습니다. 팀원들이 몰입도가 떨어져서 내가 꼭 체크가 필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팀원들의 업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긴장감이 없어서 긴장감 없이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리더가 마이크로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늘 긴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과 압박형입니다. 상급자와 조직의 성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결국 팀원들의 일을 직접 체크하고 관여하면서 마이크로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씩 잃어버렸어요. 한두 번씩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두 번씩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체크하다 보니까 다시 체크하고 하면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을 잘 준 것 같은데 결과물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많이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면서요. 직원들한테 일 줄 일 많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결과물이 달라요. 오죽했으면 괜찮은 뭐 굉장히 많이 보셨죠? 고객이 설명한 요건이 있어요. 프로젝트 리더가 이해한 거 다르죠. 애널리스트들이 디자인한 거 다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코드가 달라요. 영업의 표현이나 약속도 달라요. 프로젝트 서류는 없죠. 구현된 운용 다르고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 다르고 받은 서포트는 아예 없죠. 고객이 정말로 필요했던 거는 이건 거예요. 왜요? 고객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첫 번째가 목표 인식에서 차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영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압니까? 혹은 더 본질적으로 가볼까요? 정말 원하는 게 뭐세요? 직원들에게 일을 줄 때 나는 내가 무슨 일을 주고 있다는 건지 나는 알아요. 솔직히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과물에 대해서요. 어떤 경우에는요.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일하는 거. 목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모호한 목표 설정이 있어요. 그렇죠. 진영 경자님, 애슐리 결과, 결과 있습니다. 저희 고생 열심히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어찌 했을까요? 상황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멀지 않아요? 곧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리더와 팀원이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암묵적인 기대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줄 거야.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라고 하면서 그거 전달하는 것을 놓치죠.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팀원은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소통의 오류가 생겨요.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충분히, 퀄리티 있게 디벨롭 해주세요. 최적화해 주세요. 고도화해 주세요. 아가, 며느라, 우리 집 김치 맛은 손맛이다. 고춧가루 갖고 오느니라. 요만큼 넣거라. 고춧가루는 요만큼 넣어야 된다. 봤지? 요만큼이야. 넣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단어나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팀원과 리더가 다르게 받아들이죠.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벽 예쁘게 꾸며주세요.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직원이 이 벽을 페인트 칠을 했어요. 누가 페인트 칠하라 그랬어? 예쁘게 하라 그랬지. 예쁜 거는 벽지가 예쁜 거야. 죽음이죠.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요. 피드백이 부족하죠. 중간 점검이나 불충분한 피드백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최초 커뮤니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그리고 끝나는 커뮤니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팀원의 역량 수준과 제공되는 자원의 차이가 있는 경우예요. 경영자가 생각할 때는 팀원이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량은 우리 멤버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제공되는 자원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팀에서 그 정도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나를 대하는 방식과 내가 보낸 실무자를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 현장에 가서 내가 그 장비를 운용했을 땐 잘 돌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고장 나가지고 안 돌아가요. 내가 그거 직접 활용해보지는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역량 문제와
역량 문제와 자원의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 수준의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합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고요. 기대 수준의 변화도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경영자 여러분, 저는 경영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세요. 아, 이거 뭐 성인 군자가 되라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는 직원들한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댓글을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당연히 직원으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와 경영자로서 해야 될 방향성과 경영자의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어떤 일을 직원에게 줄 때 맨 처음에 그 일을 줄 때의 나의 기대 수준과 중간 점검할 때의 내 마음속 기대 수준과 최종 결과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 기대 수준, 똑같이 관리하세요. 솔직히 좀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좀 잘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와, 내가 기대한 것보다 좀 잘했네요. 진짜 아유, 너무 고마워요. 아유, 애썼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약간 요 정도 하면 뭐 좀 더 시켜봐야 되지 않아? 아, 요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은데 내가 원래 기대했던 건 그만큼이었어. 이렇게 금세 내 생각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생각을 바꿨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기대 수준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과 실제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요, 이 일을 주는 사람 쪽에서부터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져오는 결과물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결과물이 가져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일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일을 가져와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을 못 주고 있든지 나랑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실력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후자로 결론 내려버리면 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일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왜 내가 볼 때는 그 결과물이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명확하지 않은 요구사항, 기대치와 팀원의 역량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내 쪽에서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팀원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거나 명확하지 않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경우 이 결과물이 다를 수가 있다. 요청하는 결과물이 불분명하면 팀원은 자신의 해석으로 결과물을 만들게 돼서 그 결과 팀장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게 된다. 두 번째, 팀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팀장이 원하는 결과물의 수준 차이, 즉 역량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도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줬어요. 그러면 훌륭한 과정도 있고 부족한 과정도 있어요. 결과도 훌륭한 결과가 있고 부족한 결과가 있어요. 과정이 훌륭하면 대개의 경우 훌륭한 결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부족한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방법이나 전략이 잘못됐거나 열심히 부족했거나 혹은 그 일 자체가 잘못됐거나 열심히 부족한 과정에는 부족한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훌륭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결과가 나오고요. 부족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운에 의해서 훌륭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최선을 다해 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땡큐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거를 썩지 않는 거. 그래야 나랑 일하는 구성원들이 나의 리더, 우리 경영자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해주는 분위기야. 결과가 안 좋으면 물론 뭐 박수는 못 받겠지.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는 분위기야. 자, 처음에 팀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결과물에 예상되는 형태에 대해서 서로 이게 합의라고 표현을 됐는데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이미지화 시켜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팀원이 그 말씀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케이,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명확하게 공유하는 거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결과물은 X와 같은 형식이고 이런 특징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O 더하기 KR의 방식이란 말이죠. 오브젝티브는 뭐예요? 결과물의 이미지예요. 이러이러한 방향성이에요. KR은 뭡니까?
구체적인 결과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제 제가 서울에서 OKR 코치 양성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과 첫 수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OKR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표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사에서 OKR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OKR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OKR 코치입니다. 이거예요. 아들,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 아빠, 뭐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한번 가서 즐겁게 좀 지내고 싶어요. 와우, 너무 좋다. 가족여행 한번 같이 가자.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O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What is your objective? objective가 뭡니까? 이번 주말 가족여행 즐겁게 하기. 좋아요.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된다고요. objective and key result를 가야죠. O와 KR이에요. 오, 가족여행 행복하게 가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아들 어떻게 생각해? 이번 여행은 이번에 아들이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빠 전적으로 아들이 스케줄링 하는 거 따라갈게. 근데 뭐 이번 주말에 갔다 오면 토요일 밤에 금요일 날 뭐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밤에 들어올 것 같은데 1박 2일 토요일 날 복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좀 가족이 행복해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하, 이번에는 강릉으로 좀 한번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에서 회 한번 먹고요. 1박 2일 자고 해변에서 멋진 사진 한번 찍고요. 거기에 카페, 코지한 카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카페에서 아주 그 독특한 메뉴 한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 한번, 볼거리 한번, 즐길거리 한번, 3번 한번 해봅시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마는 너무 힘든 거 싫어해요. 아빠는 액티비티 좋아해요. 동생은 좀 예쁜 사진 찍고 싶어해요. 그러면은 각각 하나씩은 좀 즐거운 거 합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가 맞아지는 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에요. 신입사원 이번에 입사했는데 뭐 입사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빨리 전문성 있게 경영 컨설턴트로서 실력 쌓고 싶습니다. 와우, 너무 멋있네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O만 이야기한 거예요. KR은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요? 너무 멋있네요. 경영 컨설턴트로서 전문가가 되는 거. 와, 좋아요. 그거 하려고 우리 입사했어요. 맞아요. 당신 그거 한다 그래서 우리 뽑은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년 정도 지나면 우리 팀, 잘 듣고 있죠? 팀. 네. 1년 정도 지나면 어떤 모습이 돼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경영 컨설턴트로 성장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뭡니까?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를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결과물의 그림을 합의하는 방식이 뭐냐? 오브젝티브, 방향성과 키 리절트, 결과물에 대해서 대화해 주는 겁니다. 이게 결과물 그림을 합의하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OKR이 제도와 시스템, 평가 시스템 바꿔주세요. OKR. 물론 필요합니다. 저희 OKR 컨설팅 센터에서요. 평가 시스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성과 관리 방식 바꿔주는 거, 주간 회의 모양 바꿔주는 거, 저희 컨설팅 해드리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오늘 또 뭐 5, 60군데 현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온라인 특강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은 2주 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 일이 제대로 된 겁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실무자도 먼저 물어보고 리더도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남의 다리 긁는 일 안 합니다. 자다가 다리가 간지러워요. 그래서 뭐 긁었는데 여전히 간지러워요. 더 세게 긁었죠? 근데 누가 옆에서 뺨을 팍 때리는 거죠. 뭐라 그래요? 왜 남의 다리 긁어? 하는 거죠. 피터 드러커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물 이미지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 일 시킬 때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